안녕하세요. 오늘의 DMC 엑셀비드 사업부에서 서플라이 퍼블리셔 팀을 맡고 있는 팀장 남윤승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애드익스체인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광고주하고 매체에서 엑셀비드를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업계 관계자 분들일 것 같은데요. 애드익스체인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애드익스체인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본격화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아이폰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난 이후에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5년에 80%까지 이제 넘어섰고요. 기존 PC 웹 중심의 광고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검색, 배너, 네트워크 광고들이 모바일에 맞춰서 형식을 많이 변화를 했고, 그리고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맞춤형 광고에도 광고주들에 의한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광고 시장의 양적 성장이 에드테크의 기술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고, 발전된 광고 시장 안에서 애드익스체인지가 등장을 하고 본격화된 것입니다. 사실 애드익스체인지라는 개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되던 개념이었는데요. 주로 광고주의 브랜드 세이프티를 위해서 블록 도메인 리스트를 교환하는 정도로 애드익스체인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상은 웹이 이제 중심이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 PC 중심의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로 광고 시장이 좀 많이 옮겨오면서 두 PC와 모바일 광고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개인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화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OS에 대한 호환성을 갖춰야 했고, 그리고 상세하게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집행 결과 또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기존의 애드 네트워크만으로는 광고주와 매체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애드익스체인지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DMC는 처음부터 글로벌 DSP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2016년 9월에 IAB의 표준 규격을 완벽히 지원하는 애드익스체인지, 현재 엑셀비드를 런칭했습니다. 뒤이어 국내 최초로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네이티브 광고 거래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IPTV 영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광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비드 플랫폼의 역량을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엑셀비드는 애드익스체인지인 동시에 SDK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스마트폰의 약 90%인 4,300만 대의 모바일 기기에 SDK가 현재 탑재가 되어 있고, 월간 이용자 숫자 MAU는 1,500만 이상, DAU는 800만 이상입니다. 월간 1,500만 명 이상, 그리고 일일 800만 명 이상이 엑셀비드가 송출하는 광고를 본다는 의미이고요. 일평균 약 30억 건의 광고 요청을 처리를 하면서 네이티브, 배너, 인터스티셜에 이어서 비디오 포맷과 같은 모바일 DA 광고부터 IPTV 프리롤 광고까지도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매체로는 게임, 건강, 운동, 라이프스타일, 생산성 등으로 거의 모든 카테고리의 매체 지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광고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광고주로는 커머스, 게임, 금융, 자동차 등의 광고주가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현재까지 누적 9,000개 이상의 광고주 도메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비드를 사용하고 이들 광고주 또한 모두 만족스러운 광고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비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애드익스체인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과
그리고 오픈 RT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매틱 바잉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광고 지면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조금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벤토리를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DSP에 의해서 사전 최적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인벤토리를 구매하는 것을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그래매틱 바잉의 과정 안에서 매체 지면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쪽을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 즉 SS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쪽을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DSP라고 부릅니다. 애드 익스체인지는 이들 SSP와 DSP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흔히 애드 익스체인지를 설명할 때 증권거래소에 많이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주식을 발행하는 쪽이 SSP, 그리고 주식을 구매하는 쪽이 DS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 시장이 바로 애드 익스체인지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DSP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전 최적화는 대부분 AI나 머신러닝이 맡고 있고 미디어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서 개인화 맞춤형 광고를 송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새로 출시된 휴대폰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오디언스를 발굴하는 것이 DSP의 주된 역할이고 이들 오디언스가 많이 사용하는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것이 퍼블리셔와 SSP의 역할입니다. 이때 광고주와 매체 사이의 플랫폼들은 타겟팅된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제공하고 또한 구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것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 과정 자체가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픈 RTB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픈 RTB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 조금은 다른 관점의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오픈 RTB가 뭐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프로그래매틱 광고계의 국제 표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애드 익스체인지에서는 플랫폼 간 그 프로그래매틱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DSP 그리고 SSP 그리고 퍼블리셔 그 플랫폼들 간에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표준 규격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곧 IAB 즉 그 미국 광고 협회에서 채택한 오픈 RTB 규격이고 엑셀비드 또한 국제 표준 규격을 충실히 따른 상태로 설계되고 런칭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픈 RTB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RTB라는 용어에서 오픈은 DSP, SSP 뿐만 아니라 표준 규격, 즉 그 오픈 RTB 스펙 자체를 따르는 모든 광고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애드 네트워크 그리고 퍼블리셔도 오픈 RTB 스펙 자체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애드 익스체인지 안에서 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드 익스체인지와 그 애드 네트워크 그리고 애드 익스체인지와 퍼블리셔도 그 다이렉트 연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엑셀비드도 매체와 바로 그 다이렉트로 연동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오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광고 거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같이 이제 함축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간 광고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개방을 해서 신뢰할 만한 거래 투명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SP에게는 광고주 도메인과 소재 정보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고 그리고 퍼블리셔하고 SSP 측면에서는 광고 매체와 지면 정보 그리고 여타 그 광고주와 거래할 수 있는 광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포괄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COPPA, 코파나 GDPR과 같은 개인정보법 보호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모두 이제 배제된 상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요. 광고주와 매체 사이에서 시스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거래 흐름을 개방을 해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B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간 광고 거래를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타임 비딩이라는 그 경매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퍼블리셔가 수익화를 위해서 등록한 인벤토리를 DSP들끼리 서로 그 입찰가를 경쟁을 하면서 그 최고가에 입찰한 DSP가 낙찰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오픈 RTB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그 애드 익스체인지와 애드 네트워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애드 네트워크는 거의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수년간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일부 측면에서는 애드 익스체인지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광고주와 매체를 이어주는 마켓플레이스 측면에서 애드 익스체인지가 좋은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애드 익스체인지가 애드 네트워크보다 압도적으로 무조건 월등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애드 네트워크의 그 고유의 역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애드 네트워크의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고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체 인벤토리를 인적 네트워크 영업을 통해서 이제 모아놓고 광고주가 원하는 형태의 매체 인벤토리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오디언스가 많은 매체를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해서 패키지 형태, 이렇게 버티칼로 묶여있는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 본인들 광고 소재와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 매체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었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애드 네트워크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카테고리화된 형태로 매체를 판매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매체가 많은 애드 네트워크사는 A, 네트워크가 많고 그리고 금융에 특화된 그 매체사를 많이 보유한 애드 네트워크는 B사, 그리고 자동차는 뭐 C사, 이렇게 애드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그 영업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애드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매체를 모아놓고 카테고리화해서 묶어서 팔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첫째가 광고 성과가 입증이 된, 그러니까 굉장히 전환율도 높고 로아수도 충분한 그런 매체들은 앞다퉈서 애드 네트워크들이 연동을 하려고 이제 했을 것이고, 만약에 모든 그 애드 네트워크에 해당 인벤토리가 등록이 된다면 광고 예산을 중복해서 집행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광고주는 광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모든 애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필터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면 애드 익스체인지에서는 특정 매체의 인벤토리마다 그 특정 고유의 아이디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노출당 인벤토리 단위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광고 예산이 중복돼서 그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을 수 있는 문제는 갑작스럽게 시장이 이제 변화하거나 어떤 매체 컨디션이 변화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애드 네트워크에서는 노출량과 광고 예산을 미리 그 협의된 단가와 기간을 가지고 이제 사전 부킹하는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체 인벤토리를 내부 사정에 따라서 미리 사놓고 광고를 쭉 내보내다가 어떤 특정 뭐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효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광고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일단은 뭐 광고를 다 중지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제 대응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비슷한 매체 인벤토리를 갖고 있는 애드 네트워크사를 찾아서 이제
그 인벤토리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광고주한테 판매되어 있는 인벤토리를 일부 좀 더 비싼 값에 구매를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 난감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엑셀비드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애드 익스체인지에서는 CPM 방식으로 CPM이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1000번 노출했을 때의 단가, 그러니까 노출 위주의 이제 단가 그 기준 방식인데 이걸 CPM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고 노출당 하나의 인벤토리 거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매체를 원하는 예산만큼 구매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광고 예산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매체를 언제든지 추가로 이렇게 그 인벤토리를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해당 인벤토리의 광고 효율은 너무 떨어져 라고 생각이 되면 제외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광고주와 매체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소에 대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실시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광고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광고 효율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애드 네트워크와 애드 익스체인지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사실 애드 익스체인지만의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뒤에서 광고주와 매체가 엑셀비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익스체인지 내에서 광고주가 매체 인벤토리를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딜 방식, 그러니까 거래 방식이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비드는 이 네 가지 딜 타입을 모두 지원하는 국내 유일한 애드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딜 타입 네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DSP와 SSP 모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최적의 광고 효율과 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애드 익스체인지 내에서 DSP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그리고 퍼블리셔나 SSP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굉장히 충돌하는 그 목표입니다. DSP는 싼 값에 많은 인벤토리의 노출량을 원하고 그리고 퍼블리셔와 그 SSP는 되도록 비싼 값에 많은 인벤토리를 판매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싸게 사려는 자와 비싸게 파려는 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애드 익스체인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딜 타입을 모두 소화를 해야만 양쪽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모두 그 네 가지 딜 타입 모두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고 CPM 단가로 거래된다는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그 거래 방식은 프로그매틱 개런티드 PG인데요. 프로그매틱 개런티드는 기존 광고주와 매체가 직접 그 부킹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거를 그냥 시스템적으로 옮겨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도 고정 단가고 노출량도 보장이 됩니다. 기존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측이 미리 협의한 그 단가와 노출량을 보장받는 형태로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기존과 다른 점은 가격과 노출량 협의를 제외한 광고 소재가 전달되는 것, 그리고 노출, 그리고 결과 리포팅까지도 시스템적으로 모두 처리를 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래 방식은 이제 프리퍼드 딜인데요. 이제 엑셀비드는 현재까지도 프리퍼드 딜이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리퍼드 딜은 사실 이제 광고주한테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 거래 방식이기도 하고요. 프리퍼드 딜이 프로그매틱 개런티드, 그러니까 PG와 다른 점은 노출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노출량 고정 단가로 거래되고 그리고 비공개 방식이고 그리고 광고주와 매체 1대1로만 거래를 한다는 건 동일한데 노출량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공개 상태에서 1대1 그 광고주는 독점으로 매체를 이제 그 사게 되는 것이고 고정 단가로 거래되는 것은 PG와 같지만 그 노출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래 방식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평소 그 안정적인 트래픽이랑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그 광고 성과가 입증된 프리미엄 인벤토리를 고단가에 구매를 할 때 적절한 그 거래 방식이니까 사실 타 거래 방식보다 로아스를 예측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라이빗 옥션인데요. 프라이빗 옥션은 선택받은 혹은 초대받은 DSP들만이 그 하나의 매체 인벤토리를 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제한적인 공개 입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매체 하나와 다수의 DSP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체가 나는 프라이빗 옥션에서 이 정도의 단가를 기준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최소 단가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DSP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세그먼트와 타겟팅된 오디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과거에 꾸준히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던 그런 인벤토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할 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게임이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관여도가 높은 상품의 광고주들이 좀 애용하는 그런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픈 RTB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그 대표적인 이제 거래 방식으로 불리는 오픈 옥션인데요. 앞선 설명에서 오픈 RTB를 지원을 하면 모든 그 광고 관련 사업자가 애드익스체인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곧 오픈 옥션이 가능하다는 의미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픈 RTB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오픈 옥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매체사가 지정한 그 최소 단가를 시작가로 해서 모든 참여자가 제한 없이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소 단가라는 거는 이제 비드 플로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드 플로우는 통상 매체가 나는 이 정도 가격으로 매체를 판매를 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최소 단가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언제든지 이 최소 단가는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체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이 인벤토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수많은 인벤토리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고 골라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수익화를 기대하는 초보 매체에게 아주 적합한 그 거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익화를 안 했던 매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벤토리가 어느 정도의 광고 성과와 가치를 지녔는지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는 거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거래 방식을 활용을 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체 입장에서는 오픈 옥션에서 형성된 최고 단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정한 최소 단가를 기준으로 DSP들이 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최고 단가를 부르는 DSP에게 낙찰이 되는데, 이때 낙찰된 그 단가를 윈 프라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때 최고 단가를 기준으로 프라이빗 옥션, 그리고 프리퍼드 딜, 프로그매틱 개런티드까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인벤토리 단가를 조금씩 상승을 시키면서 수익화를 달성을 하는 편이에요. 네 가지 딜 타입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매체별, 인벤토리별로 광고 성과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광고주는 각 딜 타입에 맞춰서 광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즉, 광고 성과가 꾸준히 높고 본인들이 원하는 오디언스가 많이 포함된 인벤토리는 아무래도 고정된 단가에 노출량이 비보장되더라도 프리퍼드 딜이나 아니면 노출량이 보장되는 프로그래매틱 개런티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사전 최적화를 통해서 관여도가 높은 그런 상품군이 있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옥션을 통해서 이제 KPI를 달성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예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각 딜 타입을 가지고 매체의 컨디션을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딜 타입을 모두 지원하는 애드익스체인지가
중요한 거래의 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앞에 내용들을 정리도 하고 엑셀비드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매체와 광고주 사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체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애드익스체인지는 매체의 수익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익화 측면에서 애드익스체인지가 매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엑셀비드처럼 4가지 거래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는 경우에 매체는 본인들이 원하는 단가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구매를 하는 DSP들 또한 글로벌에서 그 능력이 입증된 주요 플랫폼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물량도 굉장히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 DSP들에 의한 경쟁 입찰이 결국은 인벤토리 단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필레이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화에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기는 조금 힘들죠. 두 번째 장점은 SDK 안전성입니다. 엑셀비드는 애드익스체인지인 동시에 모바일 SDK 사업자인데요. 엑셀비드 SDK는 현재까지 파트너사들로부터 그 안전성을 입증을 받았고, 그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가장 안전한 SDK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발자가 사용하기 쉽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GitHub을 통해서 상세하게 배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접속이나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하고 기능 추가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광고주와 매체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된 디바이스에도 전혀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비드는 SDK뿐만 아니라 API 연동도 지원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 간 연동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된 애드익스체인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은 단연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술 개발진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 이들이 상시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시원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영업 담당자나 아니면 직접적인 그 개발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컨설팅을 제공도 해드리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SP가 엑셀비드를 활용했을 때 장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애드익스체인지는 매체의 수익화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데이터와 테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애드익스체인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광고주 디맨드 사이드의 요구사항까지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DSP들이 오디언스 타겟팅과 최적화를 위해서 AI나 머신러닝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엑셀비드가 제공하는 양질의 인벤토리와 트래픽이 이들 AI나 머신러닝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소스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엑셀비드는 100% 데이터 기반의 프로모틱 마케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DSP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DSP 입장에서 엑셀비드를 사용을 했을 때 거래 투명성이 가져오는 신뢰성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edge.txt나 seller.json을 통해서 엑셀비드가 제공하는 트래픽이 인증된 트래픽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주의 브랜드 세이프티를 위해서 IAB 카테고리나 A 도메인 블럭 기능까지도 제공해주면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상에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 집행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DSP와 매체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저와 같은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도 광고주와 매체 사이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엑셀비드가 거래하는 DSP들은 대부분 글로벌 DSP들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지원을 발빠르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은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선두적 입지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는 그리고 매체가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좀 앞서서 굳이 연락을 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미리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하고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AB 표준안을 엄격히 준수를 하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트래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DSP가 광고를 집행하는데 불필요한 리소스를 최대한 제거를 할 수 있고 항상 광고 집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비드를 활용을 했을 때 DSP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온누리 DMC가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에드익스체인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플랫폼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이벤트 기간은 2020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요. 영상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정답도 맞추시고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드시면서 즐거운 여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에드익스체인지 뿐만 아니라 현재 에드테크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도들과 그리고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오는 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꼭 저희와 거래를 안 하셔도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의견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셀비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